네, 안녕하세요. 매로 1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부동산 올인원 김민자입니다. 국세청이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2차 조사인데요. 국세청이 8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집값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 부동산 올인원 통해서 최신 부동산 정보와 매물 확인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의 이슈와 정보를 짚어보는 부동산 이슈 진단과 더불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 진단 코너 만나볼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진단해볼 이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887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병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상권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위주로 살펴봐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네요. 보통 판매 업종이나 음식점 등을 개업할 때만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업종 특성이 뚜렷한 병원을 개원할 때도 이 상권 분석은 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차현신 전문위원께서 이런 병원 개원에 적합한 상권을 선택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병원 상권 분석하기에 관한 주제로 이슈 진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 이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591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번호는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차현신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정보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부동산 이슈 진단으로 먼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상권 분석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현신입니다. 지난주까지 그 외국인 주택 임대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로 3탄까지 이렇게 강의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서 나름 상당히 좀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할 시간은 상권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음식점 상권, 또 뭐 카페나 커피숍, 또 음료나 주류, 또 아웃도어, 뭐 여러 가지 각종의 그런 상권 분석이 많은데 오늘은 좀 약간 좀 특별한 그런 병원 상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원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지 상권을 분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병원 하면은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그런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과, 외과, 피부과, 각종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세밀하게 또 분석도 달리 해야 되고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와 하나씩 같이 한번 이렇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짜왔는데요. 개원 입지 분석 방법, 또 분과별에 대한 입지 포인트, 또 입지 상권 참고 사이트는 무엇이 있으며, 또 표준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결론까지 이렇게 했는데, 글쎄 이 제한된 시간에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빠르고 부지런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분석 방법에는 일단은 이 정도로 한 6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각종 이런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이트라던가 또 통계 사이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 사이트만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대충 한 80% 정도는 전체적인 상권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특성 조사, 또 접근성, 또 경쟁 병현 조사, 또 입지 타당성 검토,
물건 분석. 이 물건은 내가 개원을 했을 때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물건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 분석 방법에는 이 정도로 사이트서부터 지역도 알아야 되고 접근성, 경쟁 병원 조사, 입지 타당성 검토, 또 물건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원 입지 분석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서치하고 알아볼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통계 자료에 보면은 각 지역의 구, 동, 읍별의 그 통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구다, 서초구다, 용산구다, 각종 이런 구청 홈페이지,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읍면사무소라든가 동별로 또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에 일단은 보시면은 대부분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도 있고요. 또 이런 그 상권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인구와 가구 수가 보통 나와 있죠. 보통 그 구 전체, 시 전체에 몇 명의 인구, 또 가구 수, 거주 인구 수, 연령대별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개원을 하고자 하는, 진료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인구 파악은 상당히 기본적인 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는 동별 인구, 세대별 인구, 연령별, 성별, 연도별 인구 증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 또 주택 수도, 아파트는 몇 세대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또 교통관과 정보통신 자가용 등록 대수까지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사업체, 산업체별 그 종사자 수, 또 거기에 따른 뭐 규모별 사업체 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올라와 있고요. 또 각 병원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구청 사이트 들어가면은 각 뭐 산부인과가 몇 개, 정형외과가 몇 개, 이런 식으로 각 병원별로 개수가 또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이달에 어떤 병원이 또 몇 개가 개원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아시는 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석 방법에는 지역 특성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법과 또 세부적인 미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적 측면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미시적 측면 방법이 있는데, 거시적 측면, 저 영어로 매크로하다 그러죠. 매크로한 방법으로 봤을 때, 이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원을 하신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진료권의 특성을 봐야 됩니다. 어떤 진료권을 할 것인지 이 특성을 잘 살펴서 주택지역, 여기에 뭐 단독주택, 아파트, 신흥주거지역, 오피스지역,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그 진료권, 내가 진료할 그 특성이 어느 지역에 더 적합한 것인가 이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진료권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향후 개발 예정지인지 아닌지, 뭐 재개발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측면을 알아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미시적인 측면은 내가 개원을 예정할 그 주변 지역의 업종 분포도는 무엇이 있으며, 또 유동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을 끄는 시설이 무엇이 있는가, 각종 예를 들면 극장, 대형마트, 관광소, 은행 등등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또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근성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보냐, 또 대중교통이냐, 또 자가용이냐에 따라서 접근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어떤 데는 여기는 도보가 편하지만 또 차량 이동으로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대중교통은 좋지만 또 자가용으로서는 또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도보와 대중교통, 또 자가용에 따라서 접근성의 해석이 달라지고 분석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보는 아무래도 이제 배후 주거지와의 거리가 중요하겠죠. 네, 배후 주거지와의 거리가 일단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통, 또 차량 혼잡으로 인한 보행의 불편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께 좀 보셔야 되는데, 배후 주거지와의 거리에 있어서 또 내가 도보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정면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또 거기 도보 거리는 가까우나
단점은 차량 통행이 유달리 복잡해서 또 어떤 이런 도보 통행에 어려움은 없는가 이런 세밀한 부분도 분명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및 지하철역에서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역세권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 또 자가용 같은 경우는 차량 출입에 용이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또 주차 여부 상당히 중요하죠. 같은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잘 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차량의 이동은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차 안에서 점포가 보이냐 안 보이냐. 즉 그 진료 과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차량을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입지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경쟁 병원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죠. 내가 내과든 외과든 또 뭐 신경과나 정형외과든 하여튼 내가 정한 진료를 개원할 그 주변에 경쟁 병원을 다 한 번씩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료권 내에서 이 진료권 내라는 거는 내가 개원을 할 입지에 대한 그 지역이 되겠죠. 진료권 내에서 경쟁 병원의 수, 그 다음에 경쟁 병원의 일일 내원객 조사. 그러니까 한 번쯤은 경쟁 병원사에 가서 오전, 오후, 또 혹시 야간 진료는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하루 정도는 그 내원객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료권 내 배후 지역과의 접근성도 비교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A, B 병원이 있어요. 나는 C 병원이 될 텐데 어디가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고 어떤 도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각도와 거리가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이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또 조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이 이렇게 그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또 한 군데를 또 선정을 해서 또 알아보시면 되겠고, 경쟁 병원에 대한 영업 현황, 또 그 병원의 입지 현황, 또 시설 현황, 어느 정도의 어떠한 고급 시설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입지 타당성 검토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입지 타당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진료의 시장성이 중요합니다. 진료의 시장성, 내가 진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장성이 과연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져 있는가, 앞으로 형성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경제성. 같은 블록을 놓고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횡단보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죠. 매물가가 적합한지. 아무리 병원도 좋지만 너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물건의 값이 그것이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너무 값이 또 비싸다면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차질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매물가 적합성 이런 거를 좀 따져보시고, 그중에 또 그 외에 건물에 대한 안정성, 어떤 그런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노후도나 이런 것도 좀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너무 낡은 건물에 내가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그런 병원이 된다면 그것 또한 나름 또 향후에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성, 이것도 중요하죠. 외부에서 저기 무슨 과가 있다, 저기 무슨 병원이 있다 알고 사람들이 바로 글로 직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시성이 있느냐, 또 배후 지역의 안정기인가, 또 신도시라서 뭐 어떤 형성되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걸릴 것인지, 아니면 이미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된 안정기인지, 아니면 또 쇠퇴기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상권 분석에 들어가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접근성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자가로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에 따라서도 많은 경쟁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편의성, 또 인구 밀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개원 입지 분석에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장 큰 거 진료에 대한 시장성,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한 경쟁성, 매물가가 과연 적합한지, 이걸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 분석도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 측면,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부류가 있는데요. 기술적 측면에는 건물의 건축 용도, 규모, 업종 등이 뭐뭐가 들어가 있는가, 또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건물의 청결도는 또 어떠한지, 병원이기 때문에 청결도가 상당히 다른 어떤 상권 분석에 있어서보다도 우선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또 간판 사인 설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용률, 거기 실면적이 어떻게 되는가도 중요하겠고요. 또 법률적 측면에서는 권리 분석이 되겠죠. 혹시 그 안에 그 이전에 뭐 다른 게 걸려있는 해결이 안 된 법률적인 권리가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호 여부, 보통 이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설정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보증 여부도 좀 알아보시고, 또 경제적인 측면, 보증금이 월세 이런 것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 보실께서 그럼 나는 내과인데, 나는 피부과인데, 나는 한의원인데, 이렇게 각각 다들 마음속에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내과, 안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 비뇨기과, 한의원, 치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핵심적으로 하나씩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과는 가장 주거 밀집 지역과 가까운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진료 과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가장 아프면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내과를 찾기 때문에 주거 밀집 지역과 좀 가까운 곳이 된다. 그 다음에 지역 밀착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배우 3,000세대 이상 되는 곳에 입지를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배우 세대가 너무 작으면 그만큼 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의사 개원하실 분들, 어렵게 의과대학 나와서 공부를 하시고 어렵게 공부를 따서 개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장 분석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병원이 잘 어떤 환자나 이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또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신 것만큼의 한 절반 정도만 해도 열심히 상권 분석을 하신다면은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어떤 피해보는 그런 지역을 피해서 잘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피해라. 어딜 피하냐? 소아청소년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가 있는 곳은 반드시 피해라. 왜냐면 이게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감기라던가 뭐 열이 난다든지 뭐 목이 부어서 아팠다든지 귀에 열이 난다든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가 있는 곳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과에 대한 경쟁사는 내과도 내과지만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가 또 같은 경쟁사라는 점 이렇게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외과는 이게 중요한 게 주차시설이 점검이 필수입니다. 왜냐, 보통 외과 하면은 정형외과를 많이 이제 보통 생각들 하시고 정형외과를 많이 따지는데, 정형외과는 보통 뭐 이제 뭐 척추에 이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로 뼈와 관련된 이런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찾는 게 바로 이런 외과이기 때문에 특히 외과 중에서 이제 정형외과를 좀 염두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도보로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차로 오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다면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외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정류장이나 전철역, 교통 편리한 거, 이건 당연한 거겠고, 그 다음에 의료수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그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는 곳은 가급적인 피해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그 표방 병원이 좀 많이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클리닉,
무슨 뭐 척추, 뭐 통증, 어떤 이런 클리닉, 통증 외과 이런 식으로 각종 다양한 그런 표방 병원이 또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어떤 만약에 외과를 하신다면은 또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또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는가 혹은 들어올 예정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면밀히 좀 그런 걸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좀 유리합니다. 서울에는 아무래도 좀 뭐 땅값이나 각종 이런 물건값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로 대부분 다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한 이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조금은 수도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및 비뇨기과 어떤 것이냐.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이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혈기왕성한 젊은이다 보니까는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피부 및 비뇨기과는 젊은 층 인구가 많은 곳이 좀 유리하다. 또 시장 입구나 쇼핑가, 유흥가, 대학가 주변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과 같은 경우에는 좀 입지가 설령 나쁘더라도 충분히 뭐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라던가 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환자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과는 소아층을 염두에 두어라.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가장 많이 단 거와 초콜릿도 많이 먹으니까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모님이 있는 20대, 40대 있는 쪽 가족이 많은지 그다음에 성인 대상 사무실 밀집 지역 상가 이쪽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과도 역시 청소년 학생층 쪽을 사로잡아라. 그다음에 중저가 의료인이 많은 쇼핑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안과가 많이 있고요. 사거리나 유동인구 많은 지역, 또 요즘엔 안경원과 연계해서 그런 공동 개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산부인과, 가장 폐업이 가장 많은 수치가 이룩하는 것이 바로 이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히 좀 더 면밀히 세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겠고요. 한의원 같은 경우 자 중년층 이상 타깃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마음에 들면 평생 다니는 곳입니다. 제 주변에 부모님, 어르신들 굳이 우리 집 주변에 한의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차를 타고 가는 곳에 갑니다. 그만큼 한의원이 어떤 단골을 한번 맺으면 한번 거기서 효과를 보면은 평생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층으로 중년층 이상으로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사이트는 소상공인에서 운영하는 상권 분석 시스템,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서울 통계지도 이런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좀 더 전반적인 그런 상권에 대한 분석을 자가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모양이 생겼고요. 뭐 이렇게 상권 분석 시스템 해가지고 상권 분석, 점포 평가, 점포 이력, 또 상권 분석 통계 해가지고 각 구별로 몇 명이 이렇게 개원을 했는가, 상권 분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혼자서 얼마든지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도에 각각 어느 업종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몇 개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요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임차인가의 권리금 계약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개원 입지는 상식이다. 상식은 발품을 파는 방법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MC님, 네. 발품의 반대말이 뭘까요? 발품의 반대말이요? 네. 제가 돌발 질문해서 당황스럽죠? 발품의 반대말은 뭐, 소품? 네. 소품, 손품. 예. 발품이라는 것은 네.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일일이 다 거기 현장에 가서 네. 입지 분석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발품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예. 발품은 결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발품 자체가 나의 노력의 흔적이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판 만큼 결코 배신하지 않고 더 정확한 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차현신인 제가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100번째 갔을 때야 비로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그것이 보였다. 자, 100번쯤 갔을 때 그 전에 갔던 것이 안 보이던 것이 이제서야 보이는구나. 그만큼 발품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발품이 곧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이론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으니 꼭 발품을 파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권을 분석하셔서 나중에 상가를 오픈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와, 과별로 입지 포인트까지 짚어주시면서 입지 상권 참고 사이트까지 공유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병원 개원 바로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병원 상권 분석하기에 대한 주제로 차윤신 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4530님께서 선곡해주신 곡 와이러 쉐이드 오브 펠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에서 살펴볼 매물들 그리고 분양 일정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부동산 매물 진단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